민주당 코너와 자유한국당 코너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은 빅매치를 하겠다. 스몰 매치가 될지 빅매치가 될지는 두고 봐야 알겠는데 설날을 앞두고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상호 의원, 김학용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각자 자신의 시간을 따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차피 월요일 날 우상호 의원 시간이 죽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설 직전 마지막이고 게다가 또 김경수 지사 법정 구속이라고 하는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한 큰 사건도 있었고 하여 두 분을 직접 모시고 오늘 빅매치가 될지 스몰 매치가 될지는 빅매치가 될지 스몰 매치가 될지는 해봐야지만 좋은 매치가 될 것만은 분명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거는 청취자가 판단하도록 하고 요 코너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저희가 혹은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만 할 생각인데 이거 들으시고 요 코너의 제목을 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김경수 도지사의 법정 구속 김학용 의원을 먼저 공격하시죠. 이 예상은 못 하셨죠. 이 정도까지는. 그 예상 자체가 판사가 하는 거지 뭐 저희가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은 허익범 특범이 그 특검 기일을 연장하지 않고 60일로 끝났거든요. 사실은 미완의 수사인데 그렇지만은 저는 언젠가는 그 허익범 특범이 여러 가지 수사한 것이 그 뇌관이 돼서 크게 아마 일이 터질이라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일찍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뭐 1심 판결이 난 거니까 정당한 판결이고. 예, 뭐 그대로다가 존중하는 게 맞다고 보고 다만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는 그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그 드루킹 특검이 그 8만여 개의 댓글에다가 88만 40만 회를 사실은 부정 클릭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좋아요를 많이 눌렀다는 거죠. 예, 그렇죠. 국정원 댓글이 41만 개였거든요. 수백 배의 핵폭탄이 사실 터진 겁니다. 근데 그 사실관계는 제가 하나는 정리하자면 네네. 41만 개 댓글에 요 방식으로 계산하면 곱하기 좋아요를 누르면 수억이 되겠죠. 수백억이 되겠죠. 그러니까 좋아요는 빼시면 안 되죠. 여기는 좋아요만 네, 한번 인정하겠습니다. 너무 처음서부터 이렇게 또 상당 우 대표님을 안 지가 오래됐나 너무 그쪽 분야가 전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좋아요를 그만큼 많이 눌렀다는 것이고. 자, 하여튼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별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세 가지 과제가 남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그 소위 댓글을 부정 클릭하는데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가 됐을 텐데 그 예산이 어디서 나왔냐. 그리고 이제 어제 우리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을 그 윗선 정확히 말씀드리면 문재인 당시 후보께서 이걸 모르고 있었냐 이 문제. 그리고 이제 아실은 경찰 검찰이 초동 수사를 사실 아주 소홀히 해서 그때 문제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은폐 의혹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는 아마 앞으로 좀 더 따질 기회가 생기리라고 믿습니다. 양승태 비서의 역습 혹은 뭐 복수 이런 프레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죠? 전혀 동의하지 않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요. 법치국가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정부가 현재 민주당 정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해 보면은 최순실 국정농단 이후에 탄핵 그리고 헌재 판결이 있기까지 사실은 우리나라가 완벽한 법치국가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현재 대통령이 임기 중간에 하야를 하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그런 정말 그 뭐랄까 전무후무한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낸 것도 법치국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 민주당 뭐 다는 아니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민주당 측에서 주장하는 소위 그 판결의 부당성 이런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언론에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잣대라고 하면은 혼자 너무 길게 말씀하시죠. 예, 박근혜 대통령 저한테 2번 주시길래 박근혜 대통령 때 1심 판결에서 8년 하고 또 비서실장 또 조윤선 수석 구속할 때 똑같은 판사거든요. 성창호 판사. 그때는 뭐 민주당에서 잘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것은 너무 과하다. 다만 이 정도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 아쉬운 판결이다. 그렇지만은 1심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 앞으로 남은 재판을 통해서 그렇게 말했어야 진실이 한다. 밝혀지리라고 믿는다. 뭐 이 정도는 당연히 자당 의원을 위해서 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보복한 게 아니냐 또는 양승태 사단의 조직적 저항이라고 말한 건 너무 나간 것이다. 국민의 공감을 얻기는 대단히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중간에 중계하면 안 되는 거군요. 사실은 두 분이 치고받고 해야지. 중계 이미 했으면서 뭐 아니 근데 너무 길어지시니까 네. 일단 중계는 1차적으로 했는데 지금부터는 그냥 알아서들 해주세요. 아, 이걸 뭐야? 그 저한테 두 번 계속 물으니까 말할 시간을 이제 길게 주고 나 넉넉하게 드리세요. 아니 언제든 치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언제든 이게 그 우리가 보통 다른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김학의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했어요. 불만이 있어도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그러나 어떤 것들에서는 불만이다.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상급심에서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 주길 충분히 바란다. 뭐 이런 정도를 해왔던 것이 통상적인 대응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민주당이 발칵 뒤집혀진 이유는 예. 첫 번째 이 판사가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드루킹 일당의 진술이 계속 엇갈리고 번복되고 그래서 특검 내내 지금 그게 언론에서 조롱받았던 거 아닙니까? 특검이 유죄라고 확정했던 많은 사안들에 대해서 드루킹 진술이 계속 바뀌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렇게 바뀐 진술들에 대한 신빙성을 배척하지 아니하고 확정적 증거가 없이 배척하지 아니하고 네. 평소에 않는 이게 바로 법률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판사가 일관되게 그 상당히 드루킹 진술 중에서 막 번복되거나 왔다 갔다 한 내용들 중에서 유독 김경수 지사에게 불리한 증언만을 확정적 증거로 유죄 판결의 심증으로 인용을 했고요. 두 번째 대법원 양형 기준보다 높은 그 실형을 내렸어요. 이 특히 컴퓨터 업무방해죄는 네. 보통 과거에는 되게 벌금형 내리고 이 세게 때려야 한 1년 정도 내리던 거를 2년으로 했는데 이 대법원 양형 기준이 최고 1년 일본만으로 실형은 최초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니 이걸 이 사람이 주범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이걸 이렇게 세게 때릴 수가 있나 하는 것에서 두 분이 상당히 가까우신 것 같아요. 아니, 좀 전- 잘 이렇게 코러스를 잘 원래 넣어주시는 원래 거예요. 가깝지 그래요. 않습니다. 전혀. 예. 그다음에 홍준표 지사와 비교해 보더라도 과거에 유례 없는 광역단체장의 그 법정 구속. 그래서 야 이게 법정 구속을 시킬 일인가? 더군다나 유무죄를 다투는 이런 사안이면 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서도 셔츠 실형 유죄를 내린다 하더라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2심까지 법정 구속하지 않는 것이 그동안 관례였는데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많은 정치 재판과 정치인 재판을 봤습니까? 근데 이런 재판을 처음 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발칵 뒤집혀진 거죠. 아니 이상하네. 뭐 유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뭐 2심 가서 무죄 다투면 되니까. 근데 요번에 내린 1심의 유죄의 유형과 그 판결문의 내용과 양형과 근데 법정 구속까지가 야 이거 이런 관례가 없는데 이 양반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흥분해서 이건 좀 뭐 개인적으로 이런 감정적 판결을 낼 수 있나? 그럼 이 감정적인 판결이 어디로부터 온 거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의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결국 지금 도리는 2심 가서 무죄를 다투는 것인데 이제 2심 재판부에서 보시더라도 지금 우리가 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재판을 보고 왜 이런 반발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잘 대통령이 사과를 혹은 뭐 나가서 대통령을 조사해야 된다. 혹은 대통령 특검 주장까지 나오는 너무 것은 나간 거죠. 네, 이제 너무 그렇게 나가면 역풍 불죠. 내가 김학용 의원 같은 분이 원내대표를 했으면 절대 이렇게 오히려 우리한테 더 아픈 얘기 했을 거야. 근데 이렇게 막 흥분해서 그 말이 더 아프네요. 두 분 신사협정 밖에서 메꿔 오신 거 아니죠? 원래 우리가 같은 국방위원회 같은 게 있었기 너무 때문에. 친한데 안 되겠는데. 조국의 이렇게까지. 국방을 위해서 2년 동안 같이 근무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이렇게 첨예한 사안을 아니 이게 얘기하시는- 사실은 재판부에서 내린 판결을 놓고 판단이 다른 것이지 뭐 여야의 정쟁 사안은 사실 아니죠 원래는. 근데 이제 이거 여야 정면 사안이 아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이제 너무 나가는 거죠. 대선 불복 이런 프레임도 제목으로 이제 기사에 나오기 등장하는데. 시작했죠. 예. 근데 저기 예. 공장장님 예. 대선 불복은요. 예. 만약에 민주당이 야당이었다면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지만 사실 저희는 그 아직 대선 불복까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 아니 그 심리적 불복 전반적인 심리적 불복이지 뭐. 아니 심리적 불복까지 뭐 어쩔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네. 그 아까 이제 우리 우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 홍준표 전 대표와 비교를 했는데 그거는 사실 좀 다르다고 보는 게요. 네. 그 보니까 저도 신문을 읽었더니 그러니까 그 뭡니까 그 명확한 그 증거 목록만 한 20쪽 정도 판결문에 적시했다거든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으로 회자되는 것이 킹클의 완성도가 98%다. 이렇게 드루킹 보고에 김 지사가 고맙다. 뭐 이렇게 했다는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 재판부의 판결이니까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지만은 사실은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요. 네. 사실은 돌아가신 성완종 의원님이 메모장을 놓고서 그걸 수사를 시작한 거거든요. 일반적인 것 같으면 사실 쉽게 얘기하면 수사를 안 하는 것이 맞는 그런 성격입니다. 근데 원래 국민적인 관심사가 그때 높았기 때문에 수사를 한 거지 실질적으로다가 메모장을 쓴 분이 돌아가셨는데 아니죠. 근데 어떻게 그 수사를 아니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건 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물론 초초의 수사의 단서는 그거일 수 있지만 홍준표 대표의 경우에는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윤모 전 기자, 네네. 그 돈을 전달한 사람이 내가 어떤 수단을 통해서 무엇에 전달했다라고 증언을 일관되게 했어요. 근데 왜 무죄가 나왔냐면 이분이 돈을 줬다고 말한 사람이 안 줬다고 진술을 번복한 게 아니고 돈을 줬다고 한 진술한 날짜, 시간, 장소에 대한 정황이 안 맞다 그거죠. 그 진술이 네네. 번복되었다. 네, 맞습니다. 혹은 일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황이 안 신빙성을 배척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드루킹 씨는요 정말 많은 진술이 번복됐거든요. 그 윤모 기자의 진술보다 더 많이 번복됐는데 그렇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확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건이나 그런 그 대화록이 나왔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드루킹 이 판결문을 보면 드루킹이 주도적으로 어떤 댓글 공작을 했고 댓글 기계를 썼는가에 대한 것들은 쫙 일관돼 있는데 신기하게도 그거를 다 입증한 다음에 그런데 이것은 김경수란 사람이 사실은 다 공모하고 사실은 묵인했거나 방조했거나 지시한 것이다. 이렇게 해요. 판사가. 보여진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아니 않고. 네. 드루킹이 그런 짓을 한 것은 다 인정하고 그거 맞아요. 이 사람 좀 희한한 사람인데 근데 그 드루킹이 한 모든 잘못은 다 김경수 잘못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아니 홍준표 전 지사의 경우에는 돈을 줬다는 사람이 일관되게 돈을 줬다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무죄라고. 여기는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해도 이건 유죄고 이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는 우 대표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법부의 판단에 존중할 수밖에 없고 아니,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반가운 판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너무 괴로운 판결이고 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현재 정부가 제가 봤을 때는 노태우 대통령 이후 직선제 이후 대통령 중에서 가장 어마무시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막강한 대통령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요? 제가 봤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건 아니에요. 공적으로다가는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훨씬 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은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국민들에게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행동과 행태가 국민적 공분을 산 거지 그것이 무슨 그 권력과 관련된 잣대는 아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런 불만이 있습니다. 반대로다가 아마 우 대표님도 과거 야당 시절에 느꼈는지 모르지만은 이 선거가 끝나면 6개월 내에 이제 대개 선거법을 정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사실은 야당이니까 자유한국당이 피해를 본다 이런 피해의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놓고 사법부를 공격은 못 하거든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김경수 문제는 뭐 저도 옛날에 동료 의원이었었는데 어떻게 보면 안타깝죠. 그렇지만은 이 문제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맞고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마치 사법부를 불신하고 해당 판사를 불신하는 것처럼 계속 공격하면은 이거는 다른 말로 드리면 2심 맡은 판사 너 똑바로 판결 잘해라 이렇게밖에 또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2심 판사가 똑바로 해내는 거를 좀 아니, 공손하게 해야지 그렇게 아니, 무슨 거의 그 조폭 수준으로 해서 아니 됩니까? 저는 공손하게 저를 조폭으로 보시면 안 되고 아니요, 공손하게 지금 말씀드리고 공손한 있어요. 분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 모든 게 결정되는 사회죠. 저희가 1심 판결을 어떻게 반복합니까? 불가능하죠. 또 2심, 3심 남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네.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다만 이런 거죠. 이번에 이 판사님이 다른 판결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희한한 모습을 보이니까 아니 성판사 우리 과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쭉 해왔던 훌륭한 판사인데 왜 김경수 지사 건에 대해서 유독 이렇게 판결하셨는지가 납득이 잘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언론에서는 내로남불이라고 그러던데 우리가 볼 땐 내로남불이 아니고 이번 판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셨지? 지난번에 안 그러셨던 분이. 자, 그건 이제 충분히 얘기하셨고. 그런 의견을 네네. 제가 얘기할 수 있죠. 대통령 예, 특검, 대통령 조사 혹은 뭐 대선 자체도 이 이제 자유한국당의 이 당론은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의원님들 그리고 또 청와대 앞으로 달려가서 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 저는 이 판결 나오자마자 사법부의 조직적인 무슨 뭐 반란이다 이렇게 말한 것도 우리 쪽에서 네. 그건 좀 과도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한 분이 내린 판결을 가지고 사법부 전체가 마치 조직적으로 한 것처럼 한 것은 좀 사법 과도했다. 전체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 표현 자체가 과했다. 근데 멀쩡히 가만히 있는 그 두 번째- 김명수 대법원장은 도대체 근데 두 번째 어디 대표인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두 번째는 이 판결이 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청와대 앞에 가서 시위한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 자유한국당 의원들 아니 제가 지금까지 봤지만 사법부 판결 우리가 나자마자 청와대 달려가서 데모하는 야당 의원들도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대선에 불복하려는 듯한 느낌으로 말을 안 해도 아니, 제가 볼 때는 그건 너무 제 말씀은 대선 불복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보단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예, 근데 차분하게. 사실은요. 우 대표님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지만 요새 그 쭉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이게 집권 4년 지나서 나타나는 현상이 미리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져서 저희도 헷갈리는데 그래서 조금 저희가 대응을 잘못되는 부분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너무 많으니까 뭐 김태우 조사관, 신재민,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손혜원 의원님 사건 또 뭐 뭡니까 또 그 조혜주 선거관리위원 사실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조혜주 선거관리위원은 어디로 지금 간 겁니까?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사실은 조혜주 선관위원 임명한 거는 대단히 민주당에서 잘못한 아니, 겁니다. 국민들이 릴레이 단식 농성으로 날리신 당에서 무슨 그런 말씀을 글쎄 하여튼 뭐 예? 아니, 저희가 그거 그 네이밍은 분명히 희한하다고 그러시는데요. 저희가 그 네이밍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박근혜 제가 정권 정식으로 초반에 사과드립니다. 박근혜 정권 초반에 윤창중 바버리맨 사건 같은 희한한 일은 안 생겼어요. 우리 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본말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물론 릴레이 단식 논성이라는 네이밍 자체가 국민들의 지지를 공감을 얻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사실 곁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조혜주라는 쉽게 얘기하면 내년도 선거를 관리해야 될 심판위원장을 민주당 선수로 뛰었던 분들을 지금 임명을 했는데 그러면 과연 공정한 선거 관리가 이루어지겠냐 이것이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자체가 선거관리위원장이 넘버원입니다만은 넘어가서 예. 그쪽이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넘버원입니다만은 하는 거죠. 예. 넘버원입니다만은 예. 그건 비상임이고 실질적으로 상임선관위원이 바로 조혜주거든요. 그 밑에 사무총장 있고 그런 건데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선관위에서 아무리 공정하게 해도 시비를 낳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좀 시정을 할 수 있으면은 시정을 하는 것이 내년도 선거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은 온갖 관심이 국민들의 민생은 관심 없고 오로지 선거예요. 계속 선거법 무슨 선관위원 선거 이런 데만 이런 데는 반응이 아주 빠르시더라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가끔은 설날을 앞두고서는 가끔은 좀 민생 행보도 해주고 그래야지. 그 설날 내내 지역구 안 가고 정말 지역구 안 가고 농성한데요. 우 대표님도 저렇게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거 보면 역시 정치인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정치인이나 정치인이지 뭐. 아니 이 양반들 선거 중립은 네. 대단히 중요한 문제에 거론한 거고 솔직히 우리 안성에 구제역이 발병이 돼가지고 제가 그저께 시청도 방문했고 어제 또 우리 농식품부 장관께서 이계호 장관께서 안성 오셔서 또 대책도 수립하고
민생도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우 아니야. 대표님 너무 아니, 걱정 안 김만성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원이면 당연히 이제 안성 민생을 챙기실 텐데 제가 궁금한 건 원래 투쟁이라고 하는 거는 결연회잖아요. 그럼 네. 농성하시는 분들이 설날 내내 다 그 국회에 농성하시냐는 거 물어보는 건데. 아니면 그거는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나경원 대표님한테 좀 해산에다가 물어봐주시기 다시 또 바랍니다. 나타나실 건지. 그리고 다만 네. 이제 진정성이 중요한 있어야지. 것은 설이니까 우 잠깐 대표님은 쉬시죠, 안 뭐. 그런 분입니다만은 사실 설날 국민들에게 좀 그 푸근한 그런 정치권 소식을 들려줘야 되는데 맞아요. 그러려면은 네. 사실 민주당도 통 크게 뭔가 여당이 좀 양보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 저는 예를 전 들어서 솔직히 말씀드리지만은 뭘 양보해야 되는지. 지금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지금 2월 국회를 보이콧한다. 사실 어쩌면 손해는 우리가 더 보는 겁니다. 민주당 속으로 다 쾌재를 부를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 크게 보면은 민주당에서 정부 여당 나라를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통 크게 그 야당과 함께 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저는 지지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아니, 좋은 됩니다. 말씀인데요. 솔직히 홍영표 원내대표가 한 3차례 양보를 거듭했어요. 드루킹 특검도 다 받아줬고 또 국정조사도 받아주고 이렇게 받아주면 그러면 야당도 그거에 상응해서 일부는 좀 양보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 나경원 원내대표 초반에 이러시면 안 돼. 너무 강팍하게 저한테 하고 무슨 얘기라고 지금 그런 아니 얘기를 나한테 하시는 거예요?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볼 이제 때 한 가지 제가 깜빡했는데 서로 사실은 드루킹 특검은 그냥 얻어낸 게 아니라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처절한 진정성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너무 신사적으로 저희 유례 없이 신사적으로 이 내용이 진행이 돼가지고 코너명을 1차적으로는 지나친 신사협정으로 났죠. 아니 저희 같은 신사들한테 그리고 뭐 그 무리한 걸 요구하면 그렇지. 그건 결례죠. 예.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저희 벌써 이 중간에 저희 살아온 품격이 있는데 폭발을 네. 중간중간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신사적이어서 이 코너 없애야 될지도 몰라요.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세세요. 네. 자, 자유한국당 쪽 당권 경쟁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 있습니까? 글쎄 지금 뭐 예상대로 이제 세 분의 난타전이 시작되는데 아무리 봐도 홍준표 대표는 확실히 인파이터예요. 벌써 그냥 쑥 그건 치고 뭐, 들어가시는데 황교안 그 양반 의외로 아웃사이더네. 아웃복싱이야. 계속 피해 다니대. 어제 의외로? 시장 가고. 관전평 어떻게 보십니까? 그 원래 그러신 분인가요? 같이 원래요. 그 바둑 잘 두는 보다 훈수 주는 사람이 잘 보는 겁니다. 뭐 대개 저는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러면은 황교안 전 총리가 불리하잖아요. 선거라는 거는 그렇죠. 이슈를 직접 공격하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거든. 직접 결국은. 붙게 되면. 근데 이제 아직 등록도 안 해고 그랬기 때문에 뭐 쉽게 얘기하면 간보기 전초전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지지율 같습니다. 격차가 커서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지지율 격차가 아직은 커서 홍준표 대표를 포함한 지지율 조사는 안 해봤잖아요. 정당 그렇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나온 지지율은 사실은요. 별 의미가 뜬 없죠. 구름이죠. 예, 그러면 예. 본 게임에 붙으면 그리고 토론회 같은 거 하면 토론회는 홍준표 전 대표가 참 잘하는데 사실은 잘하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볼 아픈 때는 걸확 찔러가지고. 황교안의 대세론이 먹히냐, 홍준표 대표의 이슈 파이팅이 먹히냐 이 싸움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 듣는 오세훈이랑 주호영 서운합니다. 내 사실은 오세훈, 주호영 가깝잖아요. 더 친한데. 그러니까. 예. 왜 나랑 친한 사람들은 자꾸 떨어지는 거야 도대체? 본인도 많이 떨어지잖아요. 예? 남 걱정할 때. 갑자기 훅 들어오는데 공장기장. 아 이거 뭐. 그 우상호 이런 분이 민주당의 지도자를 우뚝 쓰는 날 대한민국 정치가 빛을 발할 거예요. 아니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서로 칭찬하고 덕담하고 이렇게 훈훈할 수 있으면 안 됩니다. 할 말은 다 하는데 뭐.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큰 사건이 터졌는데 이런 식으로 훈훈하게 하시면 안 되죠. 자유한국당이 저 역대 전당대회 중에 이번 전당대회가 가장 주목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예. 지금 민주당 쪽의 잠재적 그 대선 후보군들이 다들 상처를 입고 있고 지금은 거꾸로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 한 3분 정도 지금 빅3가 주목받는 타이밍이 오고 있는 거죠. 예. 뭐 흥행에는 지금 뭐 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내실 있는 경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그건 부분에서는 그건 또 불가능하고. 그런 왜 또 불가능하다면서요? 거기 그 당의 행태를 아는데 그건 안 되고 다만 누가 대표가 아니 되느냐. 이렇게 정말 야당을
공개적으로 탄압하면 아니, 저는 국민적인 저항에 건배- 부딪히게 됩니다. 컨벤션 효과는 굉장히 먹을 거예요 이번에. 근데 만약에 정말 구시대적인 인물이 딱 대표가 쓰는 순간부터 다시 또 몰락이 시작된다. 저는 그 경고를 하는 거예요. 누가 아, 그럼 충분히 구시대적인 지적을 인물입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누가 뭐- 구시대적인 인물인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타당에 뭐 너무 경선에 그냥 말씀하셨는데 관여- 이미 내가 뭐 세 명밖에 없는데요. 뭐. 아유 항모 집안에서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는 너무 편파적인. 어떻게 생각하시면 이런 발언에 대해서 이 자유한국당의 유력한 후보인데 민주당에서는 우리 당 후보를 디스해야 되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분은 틀림없이 홍모 집안의 가게 일원일 거야. 아 진짜. 저 솔직한 얘기로 아직 결정 못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럼 진짜 그 이번에 잘 모르겠네 결과를. 아니, 사실 내가 제일 가까운 건 주호영인데 그 맞다. 이게 뭐 이게 좀 떠줘야 되는데 그리고 우상호, 여러 가지 김학용 제가 우리 오늘 지금 아시는 것처럼 주호영 오늘 좀 홍준표 전 대표님이나